기복에 물든 나라, 그것을 사정이 있어 화요일 날 못했기 때문에 토요일 공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복에 물든 나라. 언제는 뿌리 대한민국이 기복에 물들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생살이 육생시대는 유권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 모든 보이는 육생량 개척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초점은 육생량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 선순환 시대의 기본 이념이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라. 그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먼저 가져야 할 게 있는 것이고 또 영위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육관사는 것이죠. 육관사. 천계의 원소 인기는 무국의 차원이에요. 어떠한 육생량, 물질적 차원의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아요. 하지만 지기의 세포 인육은 육생을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육생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입으로 먹는 육생량이 필요한 것이죠. 왜 필요하냐? 천계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천계의 원소 인기가 인기로서의 그 행위를 다하기 이전에 지기의 세포 인육이 인육을 건사할 때만이 천계의 원소 인기가 인기로서 그 행위를 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천계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 이 육신 안에는 인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화일체자, 물질과 빈물질의 차원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소우주라 얘기하고 삼라만상을 가지고 대우주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이 소우주에는 오장육부가 있고요. 또 오장육부 요거를 운행시키기에는 70%의 물이 30%의 이 인육을 운영해 나간다. 그러면 이러한 이 소우주의 기반을 또 어디에 주냐면 지구에 두고 있죠. 이 지구에도 70%의 물이 30%의 지판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판 위에는 육의 생명체, 대자연이 어우러져 함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빈물질의 차원. 그러니까 인간도 머리, 몸통, 다리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이루어져 있듯이 이 세 개의 지판도 뿌리, 몸통, 가지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뿌리는 해 뜨는 동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몸통은 해가 중쪽에 둔 대륙을 얘기하는 것이며 이 서쪽은 해지는 땅, 가지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중쪽에서 머물다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인간의 기초적인 수급, 육을 건사해 나갈 수 있는 육생량에 따른 모든 문명과 물질의 차원은 서양 가지에서 꽃을 피워 가지고 태평양 건너 두둑 일본을 통해 뿌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이 뿌리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뿌리는 감춰져 있는 곳, 그러니까 천계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인기는 인육 안에 갇혀져 있어 이 인육을 운용해 나가고 있다. 뿌리는 땅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다. 뿌리의 그 지판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흡수했고 몸통을 통해 가지로
올려보내 가지에서는 그에 따른 육생의 열매를 맺어갖고 다시 가을에 수확해 두둑을 통해 뿌리로 보내지는 하나의 순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선순환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준다는 얘기죠. 이 복잡한 상황이 있고 이 복잡한 상황을 통해 그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물이 지판을 받쳐주기 때문에 이 지판 위에는 자연이 이루어졌다.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은 육의 생명체 동물도 있고 또 식물도 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은 영혼이 없는, 인기가 없는 육의 생명체일 뿐이라 이 머리는 땅을 보고 걷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 발로 걷게 되어 있는 것이라.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은 천기의 원소이기 때문에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 없는 지기의 생명체, 육의 생명체가 있기 때문이라 이들은 죽음은 곧 일회용에 불과하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그러면 윤회에 따른 발전을 이룬다는 것인데 모든 윤회는 이 육에 서려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기의 원소 인기, 만한 인기, 이게 천변만화를 일으켜요. 집착에 따라 시한 야릇한 세계를 시한 야릇한 변형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 세상 천변만화라고 그랬어요. 자연도 천변만화를 일으키지만 자연은 개체야. 모든 자연의 생명체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천변만화를 일으키지만 인간은 개체이자 주체를 살아가요. 주체는 하늘의 뜻 하나의 줄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의 줄기로 이어져 나가기 위해 개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너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각자 도생은 분명한 건데 나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가 될 때 주체적인 상황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동물은 그 주체적인 하늘의 기운이 없고 개체적인 개체의 그 지기의 기운만 있기 때문에 주체가 없어요. 개체적인 삶, 심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자연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있다면 그 육의 생명체도 개체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겠지만 영혼이 없는 관계로, 주체가 없는 관계로 그 지기에서 생산된 모든 육의 생명체는 무엇이 되느냐? 개체적인 삶, 일회용, 한 번만 살다 가는 것이지 두 번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육의 생명체 같은 종자가 계속 태어나는 것은 지기에서 생성시킨 육일 따름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이 인육을 통해 모든 행위를 하기 위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 모든 윤회를 통해 쌓아두었던 모든 에너지는 인기에 있는 것이죠. 인기. 그래 이 인기에 쌓여진 모든 에너지의 질량은 인간의 뇌를 통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IQ라고 그래요. 어떤 이들은 IQ가 있고 GQ가 있고 대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자뇌가 있고 서로의 하는 일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뇌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용을 통해 갖고 내 인기가 먹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인의 기운이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뇌에는 그 뭣도 쌓여진 게 없어요. 인간의 뇌를 보면 동물처럼 똑같은 뇌, 본능적인 뇌, 본능으로 움직이는 뇌,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인간은 제가 이거 육생 넘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생의 모든 안위가 결정이 났고 쌓여져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인기가 인기로서의 그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하늘의 씨가 땅 속에 묻어 뿌리를 발아해서 뿌리가 몸통을 통해 그 줄기, 몸통 줄기에서 가지가 나와 가지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뿌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어디에 있나.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지기의 모든 것을 흡수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늘로 향해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천기의 원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동물은 천기의 원소, 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지기로서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본능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동물적 그 육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동물은 과연 기복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을까요? 진정 하나님이 대전이 낳은 자식일까요? 천의 자식은 없어요. 지기의 육의 생명체만 있는 것이죠. 천지 하빌로 나온 생명체가 아니에요. 지기 삼라 만상에서 나온 생명체이기 때문에 천기 주체적인 삶을 못 산다는 것이에요. 개체적인 삶, 심의 논리로서 나의 유권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물이 있는 곳에는 육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육의 생명체가 있는 곳에는 대자연이 어우러지는 것이죠. 그러면 대자연이 왜 어우러질까? 어우러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은 우주에서는 뭐 외계인은 없어요. 이는 인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기가 서려 있을 때 외계인인 것이지. 그래서 외계인이라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외계 생명체가 과연 있을까? 인간보다 뛰어난 고차원의 그 외계의 생명체가 있을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답해드리고 있어요. 이 인간의 뇌에는 그 무엇도 쌓여 있지 않는 일회용이라고. 죽으면 끝나. 그래서 동물과 인간과의 진화 발전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져요. 어느 때까지는 윤회가 없을 때까지는 동물과 인간과는 같겠지만 윤회가 이루어지면서부터의 인간의 육생 문명과 정신 문명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체적인 하늘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 속에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쌓아오는 지식과 모든 에너지가 이만한 인기 안에 담겨져 있어갖고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어느 도파에서는 그러죠. 인간은 일회용이라 윤회를 하지 않는다고.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천기의 원소 인기는 불사불면이라고 그랬어요. 지기세포 인육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불사불멸체는 죽지 않는 비물질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죽는 것은 나의 인육인 요번 생의 인육인 나의 인간일 따름이지, 인기는 저승으로 돌아가 본주 본산에서 본효를 잊지 않기 위한 행위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인기는 해야 할 소명이 있고 또 해야 할 소임이 있기 때문에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말입니다. 인의 기운이, 천기의 원소 인의 기운이 삼라만상의 곳곳에 퍼졌다라고 한다면 이 대자연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조건이 같이 주어져요.
대자연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자연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육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자리에 함께 나가고 있고, 또 자연의 이치, 섭리, 순리가 인간의 삶을 일깨워 주기 위한 일안의 육생 안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일안의 육생의 의식주가 있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의, 내 옷,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식, 먹는 거, 육생에 먹는 거, 주, 그쵸? 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일안의 육생의 의식주일 뿐이라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 기초적인 행위가 마련이 됐을 때 인간은 청기의 원소 인기가 인기로서의 소통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이 안의 의식주가 필요한 것이죠. 이 안은 일하는 육생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고, 이 안은 비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옷의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나의 삶의 양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식,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 너와 무엇을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주, 내가 이걸 얘기했지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주체적인 것은 육생량에 있지 않고 인생의 인생량에 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과 후천의 교차는, 선천은 유권사를 위한 육생량으로 살아온 것이고, 후천은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으로 인한 인기가 인기로서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한 어떠한 말을 어떻게 주고받고 살아갈 것이냐. 인간에게 있어 가장 독이 되고 가장 복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보이지 않는 언어라는 것이죠. 언어가 발달하는 나라가 인류를 이끌어 갈 것이고, 또 인류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운용 주체로서 그 삶을 다할 것이라. 그래서 동물이 언어가 뛰어나지 않은 것은 그들은 주된 개체로서의 먹고 사는 게 입으로 먹는 것 뿐이에요. 입으로만 배부르면 잠자고,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잠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인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 또한 큰 모순이에요. 근데 우리 아날로그 세대의 젊었을 적에, 그때가 80년대, 90년대 말까지, 2000년대 말까지, 2000년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올 때까지 어떠한 게 있었나. 수행을 하면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나의 됨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어 왔었어요. 그게 동물이지 인간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동물처럼 개체적으로 힘 있는 이가 힘 없는 이를 잡아먹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육생 안위를 위한 육생 물질 문명을 인간 스스로 건설할 때까지는 신한테 의지하고 신한테 빌어서라도 어찌해든 부족한 걸 구해야만 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그 육생살이 선천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가 있어요? 흑사병도 유행병도 많이 돌았어. 천재지변도 심했고, 무엇보다 전쟁으로 인해 인간의 생활에 타는 심의 논리로 자리하고 있었죠. 그래, 이 전쟁의 못은
지금까지도 그래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총칼을 들이매고 니네 말 안 들면 총으로 쏘고 총칼로 너희의 그 잘못된 삶을 억제시키겠다. 힘의 논리로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조화와 균형, 이루어야 하는, 물질은 육생살이 사회담을 가리키는 것이고 빈물질은 인생살이 정의담을 가리키는 것이라. 물질 앞에 육을 쓰고 살아가는 인기는 인간이라 육생량 앞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육을 건사할 때만이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고 너보다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단 하나, 이 윤회로서의 나의 모든 에너지를 채워놓는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인기의 질량, 여기에 무엇이 쓸려 있고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 갖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나의 값어치는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너는 왜 사주를 좋게 줬고 너한테는 왜 사주를 나쁘게 줬으며, 너한테는 부귀와 명예가 있게끔 왜 만들어줬고 너한테는 그러지 않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은 조건과 조건이 같으면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서로 도와주기 위해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기도 않고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부족한 건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부족한 건 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부족한 걸 충전시키기 위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가 먼저 줄 것인가? 누가 받을 것인가? 누가 찾아가는 일 것인가? 누가 이루어서 만나는 일일 것인가? 이렇게 뚜렷이 구분된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인간 사회가 뚜렷하게 이루어진 것도 언제부터냐? 16세기 대항해 시대를 거쳐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20세기 업그레이드 시대의 무렵에 인간 세상에는 저마다 인간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이 행위현장 사회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동물은 지기의 생명체라 개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 그래서 이들은 본능적 차원의 창고도 필요하지 않고 또 저축의 의미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 인기가 없어갖고 인기를 통해 나의 삶이 발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갖고 과학이라는 자체, 지식이라는 자체, 학문이라는 자체, 그 모든 게 통틀어 어디에 있겠어요? 육생살이 힘의 논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생양, 이것은 나는 만남의 방편으로 주어졌고 이러한 방편이 깔려 있는 곳이 사회라. 또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아쉬운 네가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오고 찾아가고 만나고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행위현장 사회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행위현장 사회는 인간만이 만들어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 사회에만 있을까? 가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은 해지면 들어가는 곳, 여기에는 운용의 주체가 있는 곳, 사회는 해 뜨면 출근하는 곳, 이것은 활동의 주체가 살아가는 곳, 에너지가 다 소실될 무렵이 해가 질 때라. 해가 지면
육신의 에너지도 소멸되니 이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가정으로 퇴근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 심의 논리라는 자체에서 지금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왜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하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현장을 말하는 게 행의 현장 사회라는 것이죠. 행의 현장 사회는 업싸움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일깨워주는 공부의 현장이기도 한 것이고 수행의 현장이기도 한 것이에요. 내 앞에 있는 나기 나름의 따름이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는 천변만화를 일으켜요. 별의별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그 별의별 이들이 살아가는 만큼의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행위현장 사회라는 것이죠. 그거를 보고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유권사를 위해 물질의 발전은 지식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지식의 최고의 결정체를 저는 컴퓨터라 얘기했습니다. 모든 지식을 담아두는 게 컴퓨터라. 이 컴퓨터에 담아주는 만큼의 인간의 지식은 이제는 지혜적인 차원, 만들어주지 않는 차원,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없는 차원, 그 차원이 지혜인 것이라 이 인기와 인기끼리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얘기예요. 지혜는 내가 만들어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부로 인해 쌓아 나갈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니에요. 지식은 내가 공부로 인해 쌓아 나가는 것이고 지식적 자원으로 쌓아 나가는 것이지만 지혜적인 자원은 대자연의 에너지라 아쉬워 찾아온 내 앞의 인연을 통해 그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지혜의 시대가 물들었어요. 기복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신에게 매달린다는 것이죠.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아직은 이 업그레이드 시대의 그 컴퓨터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태반이라 빌어서라도 구해야 했고 그때는 이미 육생살이 육생시대는 육생량이 부족한 시대라 빌면 그에 따른 에너지는 채워주기도 했었습니다. 신들이. 하지만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이제는 그 자그마한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질 않습니까? 거기에 AI까지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스마트폰. 그 안에 다 있어갖고, 누르면 모든 지식이 다 쏟아져 나와. 우리가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영어 조금만 하고, 영어만 해석하면, 유식해, 만물 박사야. 그리고 아날로그 테레비 하나 고쳐놓으면 뒤에 만져갖고, 먼지만 털어져도 진공관 깨끗이 나온다. 먼지만 털어져갖고 진공관이 이제 소통이 되고 테레비 나오면 만물 박사라고 알아줬던 그 시대가 있어요. 지금은 모두가 디지털로 되어 있고 원격 조종으로 다 되잖아. 과연 인간이 그러한 것에까지 신경 쓰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인간과 인간끼리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비물질 자원 정신량이고 이 정신량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육생량이 주어진 것이죠. 유권사 육생량을 위해. 그러니까 육생량을 통해 정신량을 발현을 시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대자연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인기와 인기의 빗물질 차원에 일어나는 것은 하늘에서 잘못됐다는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에 있고, 인육지기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변형적인 차원에는 지기에서 네가 생활하는 데 있어 잘못된 사항을 깨우쳐 주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있으니, 인기와 인육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간은 좋은 일만 일어나도 안 되고 나쁜 일만 일어나도 안 돼요. 그 일어나는 일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뒤돌아보라고 가르쳐줬어요. 좋은 일만 계속된다면 아나무인에 빠져 나중에는 주어도 주는지 못하고 더 달라고 손만 벌려요. 아나무인이 돼버리고 배버려지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싫은 것인지 분별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쁜 일만 지속이 된다.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사적인 육생양에 정적인 정신양이 균형을 맞춰 살아갈 때 조화와 균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시죠. 하도 인간 생활이 너무 힘들고 이 기복이 많다 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좋은 일만 지속되게 해주십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소. 그리고 그러한 좋은 일만 지속되면 그게 어찌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무엇인지, 나한테 기쁜 일이 무엇인지, 나한테 신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기분 나쁜 일도 일어나고 신경질적인 일도 일어나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또 뒤돌아보면 왜 화내고 숙내고 또 뿔딱지가 나는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짚고 또 공부해 나가야 하는 게 인간인 것이죠. 신이 나를 미워내리는 벌이 없습니다. 내가 대자연의 섭리이치 순리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내리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표적의 의미만 깊이 안다면 나의 삶은 잘못됨 없이 평화로이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도 인간은 육생을 살아왔고 기복에 묻혀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빌면 하늘에서 다 해줄 줄 아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정녕 하늘에서 빌어갖고 될 것 같으면 나는 빌면서 살아가지 아쉬워 찾아오는 내 앞의 인연과 소통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진작 먼저 주고 후에서 받는 선순환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 맞이하는 자는 이로운 자요, 찾아오는 자는 아쉬운 자라. 먼저 얼마만큼 어떻게 줄 때 나는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네가 뜻한 바대로 삶을 살아갈 때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여기에서는 분명한 게 있어요. 인간의 공부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삶은 분명해요. 행위 현장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또 에너지 충전소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용의 주체가 누구이고 활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운용의 주체는 음의 기운을 머금은 여인들이라는 얘기예요. 활동의 주체는 행의 연장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머금은 남성이 활동의 주체라. 그러면 이 가정에서 누가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고 충전시킨 에너지를 받아다 행의 연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근본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것은 운용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의 덕목이 있습니다. 선순환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내 남편, 소실된 에너지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게 운용의 주체의 여인인 것이고, 또 남편은 그 여인이 심어주는 그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한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 덕목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덕목을 가르쳐주고, 이러한 덕목을 통해 너와 내가 만나 에너지 충전소 과정을 이끌어 행위 현장 사회로 진출하는 게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아쉬워서 찾아가는 자는 아쉬워서 찾아가는 만큼의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한 그 덕목을 알아야 되고, 그 덕목만큼 행위를 할 때 너의 아쉬움을 채워주는 것이죠. 또 더 가진 자, 누리는 자, 있는 자, 그리고 간판을 걸어놓은 자, 그런 자들은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운용의 주체의 덕목이 있다면 활동의 주체의 덕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덕목도 없이 맹목적으로 찾아가 이로운 자에게 아쉬운 자가 어떻게 그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겠느냐. 이러한 공부가 지금 필요한 거고, 이게 인문학이라는 것이에요. 인문학이라 걸출한 인문에 대해서, 그런 인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의 삶을 뒤돌아 봐야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인간은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개체적으로 그 일을 해결할 때만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왜 나는 너한테 찾아가고 너는 왜 나한테 찾아왔느냐. 어떻게 서로가 선순환으로 주고받을 수 있느냐. 이 깊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몰라.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는 지식의 사회, 안기의 사회, 틀에 박힌 지식의 사회, 안기의 사회, 틀에 박힌 사회,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부시지 못해 그 안에서 절절매며 살아가고 있고, 또 그 틀을 벗어나려 한다면 내가 크게 무엇인가 잘못되는 걸로 알고 움쩍잘떡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복의 물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늘에 빌고 땅에 불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데, 그 기도하면 너의 삶을 열어가게끔 할 수 있는 시인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왜 그 모양 그 꼴 될 때까지 어려워야 했느냐는 것이고,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게끔 너의 삶은 왜 이리 처절해야만 했느냐는 것이에요. 다들 왕년에 잘 나갔다가 어디 가서는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역 노숙자들. 왕년에 잘 나갔다는 이들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서울역의 노숙자가 됐을까?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고 깨쳐 줘야 되고, 또 다른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리키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육생량의 CEO가 있는가 하면 정신량의 CEO가 있어요. 육생량의 CEO는 우리의 육생물질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신량의 CEO는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 종교적 사고관을 가지는
어떤 스님이라던가 목사님이라던가 신부님이라던가 나름의 도인이라는 한 소식 했다고 말하는 깨우친 이들이 바르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네가 무엇 때문에 어려워졌는지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가 아쉬워서 내 앞에 왜 찾아왔는지 모른다는 것에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너는 이동운용의 주체로서의 만백성을 이끌어가는 수장의 자리에 있는데 왜 수장의 자리에 있는지조차를 모르니 통치의 개념이 자리하기 때문에 치우쳐버리는 쏠림의 정곡을 만들어 갖고 국가를 환란에 빠뜨린다는 얘기예요. 기복에 물든 나라. 삶이 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치 못하게 만들어나고 있어요.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하며 상식적인 국정 운영은 기복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법은 육성의 법안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법안은 대자연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자, 대자연이 주는 인생의 법안은 뭐예요? 상호 간이 잘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범죄를 저질렀어. 너는 그것을 봤어. 그러니까 유발자는 법의 적용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지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가지고 누리는 이들로 인해 저지르는 게 범죄다. 왜 범죄를 일으키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범죄를 일으켰는데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지게끔 만든 이에 대한 죄값은 치루어 놓고 치르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육생의 법안으로 절대 공정할 수가 없어요. 돈만 있으면 똑똑한 변호사 사잖아. 돈만 있으면 뭐 검찰까지도 다 휘어잡잖아. 그 돈과 권력으로 인해 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주지 않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시대는 뭐예요? 기복에 물들었고 또 기복에 물들었기 때문에 심의 논리에 물들어 이 모양 요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지지 못한 자는 억울할 따름이죠. 도와달라고 찾아갔는데 도움받지 못하면 또 도움이나 안 주고 냉철하게 바르게 거절하면 돌아오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슬슬 약이나 올리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실실 짜기나 하니 가지지 못한 그 자들의 한에 무엇을 쌓이게 만들어? 원한을 쌓이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이 원한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야. 누가 잘못이야? 우리는 이게 너무 크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이해를 못해요. 요즘에 아날로그 세대가 나이 들어가면서 귀농을 많이 합니다. 그 지역에서 사는 이들은 이로워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가 토박이고 또 그들 토박이 속에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게 귀농자라. 텃세가 왜 일어나는가? 텃세로 인해 그 귀농하는 이들이 왜 그리도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운용의 주체로서의 덕목이 하나도 없어. 그걸 알지 못하니 그냥 텃세만 하니 살고자 들어가는 이들이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유발하게 만들어놔? 그곳에 사는 네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발자가 나타난 것이라 생각한다면 고장난명이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왜 나는 더 가졌는가? 왜 나는 덜 가졌는가? 그래. 더 가진 상태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바른 법을 마련을 하지 못하고 기복에 의해 모든 걸 매달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만백성은 어찌 되겠느냐고. 법 앞에 평등하고 그래. 인간이 만든 육생의 법 거기에서도 평등하고 공정하며 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기복에 물들었다면 기복에서는 평등, 공정, 상식은 없어요. 오로지 심의 논리만 있을 뿐이라. 내가 어려서 빌면 하늘이 다 해줄 것이고 신이 다 해줄 것이고 모든 걸 다 열어가 줄 것인데 내가 왜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인가. 어떤 이들은 그래요. 공간이 의식을 작용한다고. 그건 풍수적인 요법이에요.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이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대담을 해놓냐에 따라 갖고 이번에 이 뿌리 대한민국에서도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이 소리에 모두가 끽소리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할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그 시대는 육생살이 육생시대예요. 빈물질이 물질을 지배하던 시대는 육생살이 육생시대라고. 이 인육 안에 인기가 있어. 이거 빈물질이란 말이야. 빈물질과 빈물질을 통하는 이 법, 이 대안이 마련된다면 그런 소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소리. 언제까지 인간은 신의 지배 당해갖고 질질 끌려당해 심의 논리 앞에 눈치만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컴퓨터가 왜 나왔을까? AI가 지식적인 모든 상황을 그 답변을 왜 해줄 것인가? 지식은 뭐고 지혜는 무엇인가? 1대 36년, 3대 108년 업그레이드 시대가 2024년 전후라. 이 전후를 통해 이 지구상은 기가 막히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자연은 들썩을 거려요. 얼마나 아프게끔 기후변화를 통한 인간의 삶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병난이라는 게 있죠. 왜 이 육성의 문명의 기술이 최고조로 올라왔다고 하면서 왜 이 병 하나를 잡지 못해? 유행병이라고 할까? 이건 무슨 뭐라고 그러죠? 전염병 하나를 잡지 못할까? C19 같은. 그 하늘에서 내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이제 전염병이 자리를 하고 하니 팬데믹 그냥 그 일상의 병 감기나 독감으로 취급해 버리고 말아버리잖아. 누가 만든 것인가? 남북은 중심잡이요. 동서는 생장수장이라. 남북이 중심을 잡아줄 때 동서의 생장수장 전략이 사계에 맞춰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중심잡이 전략이 흐트러 버리니 생장수장 전략이 곤란을 겪고 있어. 인간의 사상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누가 알겠어. 2024년 전후가 또 통일의 원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2024년 전후로 인해 21살 성인으로 나타났고 살아가는 세대가 있어. 그게 MZ세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디지털 세대라 얘기를 하는 것이. G세대는 톡톡 튀는 세대. 톡톡 치는 세대. 그 M세대는 워라벨을 추구하는. 워라벨이지만 봐봐. 천방지축 세대랑 같단 말이야. 워라벨 그러면 왜 이 3대는